시험을 바꾼 시간 시바시 국어의 이현호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 시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개편안을 만들기 전 교육부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었을지 말씀드리고 그 목적에 잘 부합하는 개편안인지 따져본 다음에 개편안 하나하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저의 견해도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입 개편은 지금 현 중2 친구들이 고1이 되는 시점부터 고교 학점제가 전면적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2028학년도의 입시가 고교 학점제와 맞물려서 올해 발표되었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러면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기에 앞서서 왜 교육부가 이번에 개편안을 발표했는지 그 추진 배경과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28학년도 대학 입시 제도 개편의 열쇠는 수능과 내신이다. 실제로 교육부가 이 개편안을 발표하기 전에 여러 차례 브리핑을 통해서 말한 것들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대입제도는 미래 인재 양성에 기여하면서 학생, 학부모, 고교, 대학 모두 예측 가능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입의 핵심은 수능시험과 고교 내신, 학생부 두 개의 큰 축이 학생의 미래 대비와 대학의 인재 선발을 균형 있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능은 공정성에 집중하면서 바람직한 교육적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평가의 기본적 가치는 공정성, 수능시험에서 그동안 제기된 불공정을 개선하여 수능시험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 확보가 필요하다. 미래사회에서는 통합적, 융합적 인재가 필요하고 수능의 교육적 위상을 고려하여 공교육의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한 수능체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수능 개편을 통해 공정평가 기반 확립 및 교육개혁 유도를 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래사회에 맞지 않는 고교 내신 평가에 근본적 혁신이 필요하다. 2025년 고교 학점제 도입이 예고되어 학점제로 공부하여 2028 대입을 치를 학생들의 고교 내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정부는 예측 가능성을 위해 과거 학점제 추진 계획상 내신 평가 방식을 유지한 바 있으나 내신 평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교실 수업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여 디지털 기반의 교육 개혁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지만 내신 평가의 혁신 속도는 다소 지연되고 있다. 이 세 가지 목표와 방향에 따라서 이번 2028 대입 제도 개편안이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중2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거의 세팅이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교학점제가 들어왔을 때 절대평가 내신하고 수능이 들어가야 하고 수능을 거의 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수능을 자격고사 정도로 바꾸고 대학별 고사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이 이번 개편안이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교육부는 학생들을 위한 올바른 교육을 설정하고 그것을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여론이 다소 부정적인 게 있더라도 교육부의 철학이 확고하고 그 확고한 철학에서 이 정도의 성과를 예측을 했다면 그 예측한 방향대로 쭉 밀고 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개편안 시안을 보면 교육부가 여론에 대해서 타협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2028 대입 제도 개편 시안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능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국어, 그 다음에 수학, 사회탐구, 과학탐구에 있었던 선택 과목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 개편 시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모든 과목이 통합적으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문과, 이과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기존의 수능체제와 개편된 수능체제를 조금 비교하면서 살펴보면 국어 영역은 2027학년도 현재 중3까지는 공통과목 2과목, 문학, 독서에 언매, 화작 중 하나를 선택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언매와 화작이 동일한 점수를 받더라도 표준 점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과목 선택의 유불리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2028학년도 수능은 이러한 선택 과목을 배제하고 공통 과목으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에 수학은 많이 바뀌었어요. 아마 이번 개편 시안에서 가장 많이 바뀐 게 수학과 탐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수학부터 살펴보면 2027학년도까지의 수능은 수1, 수2의 공통 과목을 두고 확통, 미적, 기하 중에 택 1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과 친구들은 수1, 수2, 확통을 선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이과 친구들은 수1, 수2, 미적, 그리고 일부 학생들이 기하를 선택하는 형태로 수능을 치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2028학년도부터는 공통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공통으로 나온 게 대수, 미적분 1, 확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지금으로 보자면 대수는 수1, 미적분 1은 수2, 확통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현재 문과 친구들이 선택하고 보는 수능 체제가 공통으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이과 친구들하고 문과 친구들의 변별도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수학과 물리학과 공대를 지원하는데 학생들이 미적과 기하를 배우지 않고 지원한다? 과연 대학들이 이런 학생들을 좋아할까? 아마 이렇게 되면 대학 측에서도 많은 반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교육부에서도 최대한 많이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안으로 낸 것이 심화수학이라는 것을 추가 신설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심화수학에 들어간 과목이 미적2와 기하입니다. 또 큰 폭으로 바뀐 게 사탐과 과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2027학년도까지의 사탐은 9과목, 과탐은 8과목, 총 17과목 중에서 2과목을 선택하여 수능을 보는 방식이었는데 개편한 2028 수능은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문이과가 모두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수능체제가 그대로 간다면 일단 국어 같은 경우는 기존의 학습과 학습 부담의 차이는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화작과 언매가 모두 다 들어간 형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과목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았느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고교 과목 체계를 보면 1학년 때부터 의문의 변동, 문법 요소, 높임법, 시제, 피동사동, 중세국어 같은 문법을 다 배우고요. 화작은 비문학을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따로 공부하지 않아도 원래 풀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와 같은 변별도를 유지할 수 있고 공부하는 양도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수학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추가 검토를 하고 있는 심화수학이 확정이 안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하면 수1, 수2, 확통만으로 정시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변별도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세 가지 기본 과목만으로 상위권 학생들을 구분할 수 있을까? 분명히 정시 변별력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심화수학이 수능체제에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심화수학은 절대평가를 한다고 하지만 이 심화수학이 들어왔을 때 의학학 계열이라든가 공학 계열이라든가 자연과학 계열에 이 심화수학에 기본적으로 가중치를 매우 세게 걸거나 아니면 필수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이과 친구들은 수1, 수2, 확통, 미적, 기하 5과목을 모두 다 배워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면 what the hell이 됩니다. 그야말로
헬조선이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수능에서 가장 파격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건 탐구 과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통합사회, 통합과학의 내용은 수박 겉핥기 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너무 쉽습니다. 물론 과학 같은 경우는 물리의 역학이라든지 천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어느 정도는 난이도 있게 변별력을 그나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너무 쉽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제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적고요. 이 문제로 앞으로 몇 년간 출제를 할 수도 없습니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9등급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 같은 사탐, 과탐의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한다면 국어, 수학 잘하는 학생들이 대학을 잘 가는 구조가 되는 건데 이것이 과연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미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2028학년도의 취지에 맞는가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많이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탐구 과목의 변별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보다 더 파격적으로 바뀐 것이 바로 내신입니다. 이번에는 그 내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1, 고2, 고3 모두 전 과목 절대평가라는 동일 평가제가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형태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고교 학점제의 방안은 고1은 9등급제의 상대평가를 하고 고2, 고3의 절대평가를 하겠다는 계획이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고1의 내신이 입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진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내신의 변화는 기존에 있었던 등급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의 변화입니다. 이번 5등급제 개편에 대해서 교육부가 말하길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된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진화가 되었다는 것은 선진국을 많이 참고했다는 겁니다. 미국 5등급, 일본 5등급, 프랑스 5등급, 홍콩 5등급, 호주 5등급, 영국 6등급, 중국 4등급, 9등급인 나라가 없다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을 참고하고 5등급제를 했다는 말인데 일단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서논술형 문항만으로도 내신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죽어나는 겁니다. 사실 최근 몇 년부터 수능에서 서논술형을 넣자고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수능을 상대평가로 남겨놓았고 이 서논술형을 내신으로 갖고 온 겁니다. 이러면 부담감을 교원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2 이하 친구들이 고등학교에 갔을 때 내신은 절대평가에 서논술형이 훨씬 많아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과목에 절대평가를 시행하면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성적 부풀리기 우려에 대한 안정장치 마련으로 상대평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절대평가면 절대평가고 상대평가면 상대평가인데 절대평가이면서 상대평가를 하겠다? 이거는 상대평가입니다. 대학들이 A, B, C, D, E를 보겠습니까? 1, 2, 3, 4, 5를 보겠습니까? 당연히 1등급을 뽑겠죠. 이것은 확정된 고교 학점제와 역행하는 정책을 들고 나왔다. 앞으로 어떤 헬지옥이 펼쳐질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9등급제일 때는 1등급은 4%, 2등급은 11% 이런 식으로 등급제가 있었다면 5등급제가 되면서 각 등급별 비율은 1등급은 10%, 2등급은 34%, 3등급은 66%, 4등급은 90%, 5등급은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바뀐 네 번째는 과목별 성적에서 대학에 제공하는 기재 방식은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 성취도별 비율,
평균 수강자 수가 모두 다 기재되는 것이 현재의 시안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행에서 등급으로 나왔을 때 등급으로 나올 때 있었던 표준 편차는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는 수능 영역하고 내신 영역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장 큰 포인트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런 식으로 2028 대입 개편안이 나왔을 때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교과 전형은 일단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 게, 이렇게 5등급이 돼버리면 지금 현재 2등급인 친구들까지가 1등급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죠. 그러면 교과 전형에서 건대, 동대 그 이상의 대학들은 1등급이라는 등급을 그대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9등급제에서도 이 등급을 못 믿겠다고 해서 다양한 장치들을 두던 윗 대학들은 당연히 5등급제가 되면 훨씬 더 강화된 변별력을 갖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안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면, 첫 번째, 수능 최저 등급 강화입니다. 지금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정량평가만은 믿을 수 없으니까 모든 대학의 교과 전형이 변질된 종합 전형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면접을 강화할 수는 있겠는데 제시문 기반 면접으로 변별력을 갖추는 것보다는 수능 최저로 변별력을 갖추면서 정성평가가 강화되는 형태로 교과 전형이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변화는 동국대 그 이상부터이고 5등급제가 되더라도 숙대, 홍대 그 이하는 지금과 크게 변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2등급이 나오면 그 학교는 빠이짜이찌엔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2등급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4등급 중후반이니까 수도권하고 지거구까지가 여기에 다 포함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평가는 세 가지 큰 틀, 내신, 학생부, 선택과목, 이것들 중에서 내신의 비중이 조금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학생부하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 이 두 가지가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바라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대학은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교과 전형도 변질된 종합전형, 그냥 종합전형, 이렇게 두 가지로 입시가 개편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총평을 해보자면, 저는 파격적으로 변화했어야 할 입시가 오히려 중간 정도로 타협을 보면서 짬뽕이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내신 등급의 변별도는 기존보다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2028학년도부터는 수능의 영향력은 훨씬 더 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명백해요. 두 번째, 수능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강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보다 둘 다 변별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대학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변별도를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입시 제도안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의 선발의 영향력이 지금보다는 매우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2 학부모님들은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가는 대학의 입시 요강이 나오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보다 국어와 수학의 영향력은 매우 높아진다. 그래서 중2 부모님들은 내년 이맘때 고등학교를 선택하기 전까지 내 아이의 국어, 수학 실력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대해서 다각도로 심도 있는 이야기들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안은 역대급 대격변 패치라고 보입니다. 그만큼 중2 이하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흔들리지 않는 뚝심 있는 정확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야겠고요. 중3 친구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무조건 현역으로 대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중3 친구들은 재수를 하면 진짜 좆됩니다. 재수를 건너뛰고 다이렉트 삼수를 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재미있고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신다면 제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